네, 그 오세훈 시장님 그 공천 문제가 있을 때, 공천 신청 문제가 있을 때 일종의 그 배수의 진을 치면서 혁신선대위 플러스 몇몇 인사들을 이렇게 뭐 제명 처리하라, 직에서 해촉시키라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뭐 본인께서는 이제 그 다 한 며칠 뒤에 특정 인사 딱 그 세 사람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그 배현진 의원이 SBS 그 생방송에서 딱 3명의 인사를 이름을 콕 집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께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본인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성명문을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회인 듯 철회 아닌 게 돼서 저희는 지금 징계인 듯 징계 아니게 되면서 저도 대변인인 듯 대변인 아니게 되는 너무나도 황당한 지금 이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됐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대 당직자 2명, 장해찬과 박민영 잘라라. 근데 저는 여의도 연구원이니까 논외로 치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다시 재임명해야 되는데 6개월 임기가 끝나서 유임을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일단 대변인단 8명에 대한 전원 유임 안건이 보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들도 의리가 대단한 게 박민영만 빼고 할 거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식사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도 나도 그냥 맞아 이렇게 하시길래 야, 이게 우리 당의 점처럼 볼 수 없던 분위기인데? 진짜 우리 당에서 보기 드문 의리와 동지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 몇몇의 떼쓰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제일 열심히 논평 쓰고 지금 민주당에 사고 빵빵 터지는데 해야 될 미디어 대변인단과 대변인단 업무가 정지되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내 상황들을 아무래도 이제 공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에서 몇 시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출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 아무튼 대답 다음 권한 주 없다.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에는 이 대변인 유임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이 되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뿐만 아니라 김효은 대변인, 손수조 대변인처럼 열일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업무에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맞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선거에 선대위랑 관여되는 그런 곳인가요? 근데 왜 도대체 이거를 갖다 삭제하라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뉴스 잠깐 보니까 미래와 대안이라는 이제 대안과 미래 거기가 내부 총질 거기 단체가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완전 마지막 토론을 마지막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 뜻대로 하는 하고 뭐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대위를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건 다 장동혁 대표한테 일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선대위 속하지도 않아 있는 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왜 이걸 잘리는 게 이게 대체 선거랑 뭔 상관이에요, 진짜.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서민 교수님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항상 일주일을 사실 금요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그 가처분 신청 나고 오늘인가 어제인가? 네, 오늘이죠. 가처분 신청 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나 이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래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가 정당이잖아요. 근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놈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야, 너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걸 법원이 간섭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명백히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거지. 얘네들이 뭐 이재명 진짜 범죄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뭐 정청래랑 지금 뭐 이재명 싸우니까 이제 정청래도 그러면 뭐 잘라야 되나?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왜 간섭을 하는 거야? 왜? 나 도대체 이걸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가처분이긴 하지만 또 이런 가처분은 또 겁나 빨리 내리기도 하고. 나 진짜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왜 이상하다. 오늘 결과 나왔는데 왜 내가 어젯밤에 화가 났지? 어쨌든 이유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김종혁 마치 가처분 되고 나니까 마치 자기들이 옳았다는 식으로 지금 신나서 애들 떠들고 배현진 떠들고 한동훈 떠들고 이거를 언제까지 봐야 돼? 정말 미치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한동훈. 그렇죠? 네. 한동훈도 이제 가처분 신청할 때가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한동훈도 교수님, 제발 신청해라. 저희가 네. 가처분 이야기를 조목조목 하면서 한 20, 30분에 걸쳐서 빌드업 할 걸 그렇게 2분 만에 다 끝내버리시면
남은 1시간을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말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고요. 가장 유쾌한 시간 금요일.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일단,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 김종혁 가처분 인용된 것 때문에 정말 부글부글 열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용훈 대변인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뭐 우리 당의 단골 멘트 있잖아요.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다음에 이제 BUT, but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 김종혁 전 최고가 온갖 방송에서 우리 당과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서 했던 그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 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난 가처분 인용 때도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박제해가지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것이 가처분 인용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면 지금 해서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그럼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징계를 당했느냐라는 거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로 당 운영 방식이 파시스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힘당을 북한 노동당에다가 비유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 중에 몇몇 분들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즉 정신질환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진짜 심해. 네. 자, 그리고 우리 당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김민수 최고의 그 SNS에 보니까 4,600명, 만 명 할 뻔했어. 그거 저의 희망이고. 한 달 사이에. 네, 4,600명이 또 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110만이 넘잖아요? 근데 이런 당원들을 한 줌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위를 향해서는 심지어 이분들의 신변까지 다 노출을 시켰잖아요. 어디 교수다, 누구다 특정해서 이것도 사실은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윤리위를 마피아 그리고 테러 단체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거기다 여기 더해서 여기 방송 라디오 주로 이제 좌파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국힘은 이제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당이라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조직인데 계속 나와서 국힘 망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우리나라 져야 된다고 라고 하는 군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안 자릅니까? 근데 이거 정말 저는 이게 뭐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꼬라지를 나 너무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법원이 이렇게 국힘을 갖다 이렇게 유린하는 이 사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정말 저는 이 법원의 판단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그 결정문을 제가 모 변호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읽었었어요, 몇 가지를. 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채무자,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탈당 권고 그 징계 의결을 받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되겠죠. 그 의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 제출을 안 하면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을 꼬냐면 처분한다라고 하지 말고 간주한다고 규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당원 당규에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제명 처분한다 그러면 제명 처분되는 거지. 그러면 제명으로 간주한다라고 안 썼다고 이게 무효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이거 되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 지금 외계인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 법원이 우리 보수 정당에 유난히 좀 간섭한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게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이준석의 난이 있었어요.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 당대표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 인정 못한다. 너 나가라. 그만하고 비대위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를 인정했는데 이준석이 이거 인정 못하겠다고 가처분 내고 1차, 2차, 3차 계속 내다가 결국 이제 처음에 주호영 비대위 지문 정지 인정 못한다고 이준석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 인정되면서 이준석이 잘렸는데 아니 이준석이 그때 분탕질 쳤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이준석이 언제 나가나 계속 이것만 빌고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이 쳤던 분탕질과 지금 친한계와 대안과 미래라는 사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애들 지금 하고 있는 작태가 이준석보다 얘네들이 100만 배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애들을 정당이 마음 놓고 쫓아내지도 못한다면 이게 뭐 직장에서 부당해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인데 이거를 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누가 사법부에서 판사가 계속 이제 밑에 있는 애가 막 계속 판사 어찌어찌고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진짜? 아니잖아. 난 정말
왜 남한테는 그렇게 너그럽고 니네한테는 이렇게 그러냐. 진짜 지금 지금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이제 사법부 망치고 있잖아. 거기나 좀 신경 써요. 거기나. 왜 우리 집 사정 갖고 그래. 우리는 니네 편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이 나쁜 놈들아. 그쪽에다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판결 내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그런다고 뭐 법 왜곡죄 이런 거, 뭐랄까요. 좀 용서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법 왜곡죄 계속해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니까 오늘 커뮤니티 반응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멸콩TV 지금, 채세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임 당원하기 열불나서 못해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동혁 대표는 애초에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최소 2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지만 원내에 있는 106명의 의원들 또한 함께 같이 가야 할 동지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 긴 싸움을 좀 잘 다독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투를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걸로 탈당한다? 그럼 다시 들어오는데 또 몇 달 걸립니다.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우리는 이런 분노를 차곡차곡 팩트를 쌓아 놓아야 된다.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 법원의 판단만 믿지 말고 뭐 정당이잖아. 전 당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 배현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종혁도 진짜 그 전 당원들에게 배현진과 김종혁 징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번 하면 네. 70% 80% 압도적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법원이 그때 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다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좀 네. 제발 좀 그만 시끄럽다 좀 넘어가자 이런 맞아요. 분들이 사실 절대 다수인 거잖아요. 네, 우리는 선거 알고 이러다가 있지만. 다 망하겠다. 우리 제발 이제 분란 일으키지 말자.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이 가처분이 인용된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징계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장 접수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같으면 윤리위에 하나하나 계속 들어가서 가처분 소송만 또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지도부에서 대승적으로 일단 지방선거까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글거리지만 일단은 선거까지는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간에는 또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처분 인용한 판사를 법 왜곡죄로 걸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야 와. 너무 스마트한데? 그래서 제가 또 검토를 받아봤죠. 그래서 강대규 변호사님 우리 확신의 비버상 네, 강대규 변호사님 여쭤봤더니 이 법 왜곡죄는 형사소송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이 민주당과 이 이재명 정부의 만행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을 일단 해주시고요. 이 가처분이 했다고 면죄부를 받은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문제의 한 분은 가처분 신청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국 본안 소송에서는 우리 당이 이기게 될 거고 법원이 지금 당을 우습게 알고 정당 사무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배현진도 이기고 김종욱도 이겼는데 한동훈은 왜 가처분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처분을 못하면서 남들이 가처분 이제 뭐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한마디 하고 뭐 상식의 승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한동훈은 상식이 아닌 건가? 한동훈 거는 최소한 본인 인식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뭐 가처분 못하는 걸 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김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동훈은 가처분을 못하는 걸까요? 뭐 억울하면 누구보다 소송을 잘 거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전문가인데 네. 예전에 그 누구였죠? 김의겸이었나? 그 누구였지? 김의겸. 네. 그때 3천만 원 소송에서 왜 청담동 술자리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맞아요. 네. 3천만 원 더 된 것 같아. 1억 정도. 그래서 10억인가? 네, 그거 받아냈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합의금. 한동훈이 그렇게 정말 단호하게 난 뭐든지 다 걸겠다. 너는 뭐 걸 거냐라고. 직을 걸겠다. 뭘 걸겠냐. 그럼 이것도 내가 안 썼다. 우리 가족들이 안 썼다. 직을 걸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직이 없어. 뭐가 있지? 뭘 걸어? 이걸 걸든지 하란 말이야. 왜 안 걸고? 왜 다른 쫄따구들만 가처분 내서 승리하는데 너는 뭘 하냐고 도대체. 콘서트도
콘서트 하고 있나?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네, 콘서트 정말 티켓을 걸었어야지. 어떻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데 국힘이 이제 쪽수가 적어서 우리가 이제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뭐 법 왜곡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힘이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3,200밖에 안 돼. 우리가 이 금요일 이 멸콩이라는 보수 대표 채널에 3,2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판사가 또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 이거 뭐 어떡하라고 우리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민주당과 이 이재명 이 대통령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제 싸워야 돼. 같이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법부가 걔네 편 들고 앉았고 그리고 우리 국힘 내부에서 진짜 이상한 분들 너무 많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멸콩 정도 되는 몇 개 채널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장도혁 대표 거기 지지하는 유튜브 모임이 내일인가요? 아,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 다음 주 토요일이구나. 다음 주 토요일에 네. 오후 1시에 네. 1시가 맞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다시 한번 대자유총과 전국의 장동혁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장동혁 지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할 때도 그 주최 측에서 팻말을 준비한 게 1,000장이었는데 다 나갔거든요. 네. 진짜 찐 2,000분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맞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토요일 오후니까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편하실 거고요. 정말 제대로 이 당의 주인은 누구인지,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작심하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당원들이 모인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사실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당대표의 발목을 잡는 게 얼마나 얄미우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번 주 월요일에 경찰 추산 3,000명이 넘었대요.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 네,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정병욱 대변인, 손수조 대변인, 저 이렇게 3명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시작부터 거의. 근데 그때 피켓을 1,000장 정도 준비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미 동나가지고 그리고 현장에는 다른 종류의 피켓을 손수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경찰 추산이 아마 맞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경찰 추산 3,000명이면 한동훈식으로는 30만 명 모이는 아, 그러네. 네. 네. 곱하기 100을 때려버리더라고. 네. 경찰은 큰 숫자는 잘 못 세. 그래서 좀 일단 세다 지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뭐 놀이공원처럼 이런 거 딸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명, 네. 2명 이렇게 세주는 거. 눈대중인데 세다 지쳐가지고 한 3,000명 나왔다 그러면은 뭐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 3일 전에 공지했나요? 네, 그때는 급하게 공지했어요. 맞아요. 네, 진짜 급하게. 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반차 갑자기 내고 그러니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다 주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월차 쓰겠다, 뭐 연차 쓰겠다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눈칫밥 보이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 안에서 아마 대표님도 많이 기를 받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때 제가 이제 현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뒤에 커피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팬클럽에서 커피차를 또 이렇게 손수 또 마련을 하셔가지고 거기 한번 구경을 갔다가 와 그러면 위에서 한번 우리가 사진을 찍어볼까? 왜냐면 대표님이 그때 이제 국회 본관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사에 3층에 가면은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당직자분들도 막 오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셨네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또 사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집회 진행이 너무나도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무슨 전문 공연 대행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대자유총 진짜. 와 네. 정말 잘했어요. 이영풍 회장 칭찬해줘야 돼요, 진짜.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할 때도 보통 우리가 이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행진은 뒤로 돌아서 갔거든요. 그럼 뒷사람부터 빠져야지 착착착 빠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같이 돌진 이러면 또 이제 압사 사고 나고 하는데 그거를 딱 1번 차 따라가시는 곳, 2번 차 따라가시는 곳 하면서 그 차에 누가 이제 구호를 외치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말 조용하게 쫙 빠지는데 저는 진짜 무슨 해병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른 피켓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은 다 알지만 그러니까 이영풍 대표님 참 진행을 잘하셨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피켓 말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다른 피켓, 준비된 이 피켓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그 말을 또 존중을 해주시고 통일된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한테 누가 안 되고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이제 지지자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그때 끝나고 이제 행진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김혜원 대변인 그러고 네, 거의 쌩얼이었는데 알아봐 주셔가지고 엄청 되게 좋아하시죠? 감사했고 멸콩TV에서 매주 뵀어요 하셔가지고 역시 제가 또 멸콩TV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현재 뭐 보수 채널에서 뭐 단연 앞서가는 채널이 바로 멸콩 TV고 어쨌든 간에 네. 다음 주 토요일이구나.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는 BTS고 이번 주가 그 다음 주. 이번 주 네. BTS. 근데 혹시 거기에 뭐 친한계 애들은 좀 많았어요? 분탕제 치려고? 아니요, 그 늘 오는 그 민주당 사람 있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분이 민주당 지지자. 대통령이란다. 어머, 아직 아니지. 우리 대표님 다닐 때마다 뭐 이렇게 6채 중에 팔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저기 큰 확성기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국민의힘 TV 그 라이브에도 막 목소리가 들어오고 하는데 집회할 때마다 맞불을 하는 분이 있는데 왜 그분이 맞고 다른 분들은 뭐 사실 우리가 워낙 이제 딱 결사항전 모드여가지고 거기서 아마 반대되는 구호를 못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지지 집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성숙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제가 경의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다음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많이 좀 위축되고 많이 힘이 빠져 있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또 오늘 또 지금 4,000분 넘기고 있는데 좋아요 아낌없이 꼭꼭 다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1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여서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지금은 장동혁을 지키는 것이 우리 보수를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일념하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 사진을 제가 방송 중이라 그리고 제가 당직당 때 참석하면 또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봐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뭉클하고 막 눈물 날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모여있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네, 뭐 어차피 당사 앞이라 저는 이제 당사에 볼일 보러 가면서 오래 서 있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알리바이가 가능한 사람이죠. 저는. 네. 저도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그 여의도 연구원이 당사 건물에 있어요. 맞아요. 제가 토요일에 업무 보러 갔다 하면서 한번 슥 들러서 여러분들 인사도 드리고 좀 그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전국에서 많이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올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희 잠깐 30초만 광고 볼 텐데요. 광고 나가는 동안 좋아요와 구독 빠짐없이 눌러주세요.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당내에서 지금 또 막 화제의 인물로 더 막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이번에는? 제가 본격적인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박사님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오늘 아침에 채널A 인터뷰에 출연한 주호영 의원이 네. 지금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중진 의원들 대구에서 컷오프 시키고 이진숙 위원장이랑 초선 의원들 새 얼굴 중심으로 경선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장이 막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정현 위원장을 추천한 게 고성국 박사님이고 네. 고 박사님이 이진숙 위원장 밀어주려고 그렇게 지금 막 수를 쓰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정현 위원장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저런 식의 공격을 뭐 하도 많이 받아서 네. 받아서 뭐 별로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진짜 화도 나고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는 뭐 한 20년 넘게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렇죠. 오래되셨죠. 뭐 일 없이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좀 뜸하면 그냥 안부 전화 목소리 한번 듣자고 안부 전화도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네. 그런데 최근 한 6개월 가까이는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선임됐다고 발표가 됐을 때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야 이거 정말 제대로 그 공천혁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모셨다. 저 그렇게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그 인사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정현 위원장과는 최근 6개월간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라도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에게 네. 직간접적으로 공관위원장 이정현 시켜라라고 추천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장동혁 대표하고도 전화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장동혁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이 한 번도 당 대표 없다. 되고 나서 전화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와, 아니 근데 박사님 안 억울하세요? 아니 저더러 텔레파시로 다 조정한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온갖 방송이나 유튜브나 지금 우리 당의 주영이라는 이분도 당의 사실은 어른인데 자기들 좀만 불리해지면 박사님 소환해서 박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고성국 박사님이 거짓말할 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전화 통화도 장동혁 대표랑 한번 안 해봤다잖아요. 우리 멸콩TV 많이 지켜보는 기자 여러분들 이런 것 좀 단독으로 기사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되고 난 다음에 공관위원장 자리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험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짠한 마음도 생겨가지고, 네.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험한 일을 또 맡게 됐냐 싶어서 사실은 격려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조차도 제가 안 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네, 그조차도.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네.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하나도 몰라요. 네. 네. 다만, 이렇게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 페북에 글을 올리거나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제가 평소에 알던 이정현 위원장의 스타일에 네. 비춰볼 때 이거는 이런 뜻이겠구나. 요건 이렇게 행보하겠구나. 제 나름대로 감을 가지고 논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 주요 정치인들이 고성국 TV에 출연할 수는 있죠.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뭔가 부탁 내지 추천을 하는 게 일절 없었다는 게 고성국 박사님 말씀이시고. 고성국 TV에 원래는 고정 패널처럼 출연을 했던 게 몇 년 전인데요. 네. 지난 몇 달 동안은 출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정현 네. 공관위원장. 네. 네. 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무렵부터 출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민주당에서 좌파 언론들이 자꾸 고성국 박사님이 당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고 박사님도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도 공격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요만한 힘이라도 있다면 오세훈이 벌써 날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제재 공모도 열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오세훈 똘마니들이나 이런 것들 벌써 날렸죠. 제가 조그만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었다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건요.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힘에 육선하고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본인한테 조금 불리하게 생기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고성국 박사님이 추천했다더라. 제가 주호영이는 엊그저께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엊그저께 봤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호영이는 저한테는 좀 아래 사람이니까. 네. 그 연배가. 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같은데요. 그 대구에 이진수 그 예비 후보 네. 그 취재하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진수 예비 후보가 처음에는 서문시장에서 하려다가 제가 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5시, 6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서문시장의 상인 사람이 없다. 분들이 네. 되게 다 이제 문 닫는 시간이다 해가지고 급하게 장소를 옮겼어요. 그게 반월당 지하상가인데요. 네. 그쪽으로 오라 그래서 전 반월당 지하상가를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서 이진숙 예비 후보하고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반월당 지하상가로 막 이제 내려가는데요. 뭐 누가 흰옷 입고서 뭐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게 주호영 의원이었던 거네요. 주호영이도 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아, 저 장면이네. 예, 근데 지가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악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옛날부터 주호영이가 초선 재선 때부터 알던 후배니까 네. 아이고 고생 많다 뭐 그러고 그냥 악수하고 지나쳤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정치권에서 오해 많이 받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제가 그래서 한참 어린 후배지만 고성국 박사님 심정을 조금이라도 저는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서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덕담 나눴는데 바로 다음날 아니 이정현 위원장이 현역 중진들한테 페널티 주겠다는 걸 고 박사님 탓으로 돌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네. 저한테도 언론이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도 그렇고 아까 MBN 판도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작 많은 언론이 그동안 대구시장 선거를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네. 국민의힘이 힘들고 위기인데 중진들이 대구시장으로만 다 몰려간다. 그랬죠. 중진들 너네 뭐하냐라고 중진들 회초리 때린 거 언론이에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중진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줄게요 하니까 왜 중진들 건드리냐 이러면서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뭐 개항에 말 난 김에 좀 네. 한두 마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구라고 하는 곳은 공천 받으면 곧 거의 당선되는 지역이잖아요. 유력하죠, 우리가. 자. 네. 그러면 저 6선, 뭐 4선, 3선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그들 잘나서 거기서 대구에서 3선하고 4선하고 6선 했겠습니까? 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네. 공천받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납작 엎드려서 공천받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3선, 4선, 6선 됐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구시장이 현역으로 누군가 있었으면 감히 덤비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뭐 홍준표가 그만두는 바람에 현역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기회주의 기득권자들도 저 정도 되면 좋다. 그럼 나 아예 국회의원 던지고 나설게. 정도의 결기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섰는데 한 명도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선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던지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누군가가 저중에 뭐 3선이 됐건 4선이 됐건 6선이 됐건 이제 공천이 결정되면 곧 시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돼서는 국회의원 아깝지 않게 던지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다가 공천 안 받잖아요? 못 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 일 없을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총선 때 다시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이 당내 기득권자들, 당내 기회주의자들, 보신주의자들의 아주 전형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위원장이 저 대구의 현역들이 저렇게 몰리는 것에 대해서 칼을 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유독 대구를 찍은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대구만큼은 이른바 그 자유우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생충 같은 것들만 모여 있냐. 여기는 좀 손 좀 보자고 칼을 든 거기 때문에 저는 칼을 기왕에 뽑아 들었으니까 제대로 좀 휘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정현 위원장의 선거 구상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지역별로 지금 우리가 하나씩 쭉 짚어볼 텐데요. 네. 저는 일단 충북도지사 컷오프 잘했다고 보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이지만 뭐 오늘 보니까 김수민 전 의원한테 추가 접수하라고 했다던데 그게 김수민 전략 공천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후보가 좀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고 충북에는 그 충주맨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공무원 출신 유튜버 네. 충주맨을 만든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라는 아주 또 강력한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거나 국민의힘 공천이 여러분
조용한 거보다는 시끄러운 게 낫습니다. 뭐 충북에는 또 윤갑근 변호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인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낫고 야당이요. 네. 조용하게 공천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은 돈도 있고 예산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네. 야당은 인물 경쟁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막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이 야당 후보 누가 됐냐 여기에 기사 쓰고 해야 그럼요. 그나마 야당이 선거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정현 위원장 방침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대전제해서 드리고 싶은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공천은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시끄러운 게 오세훈이처럼 시끄러우면 다 죽는 길이고요.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들어가면서 시끌벅적하잖아요. 그건 그럼요. 이제 네.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라는 말, 진짜 난장이 이제 서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선은 일부러라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컨벤션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뭔가 전당대회 같은 거 또는 이제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대회 같은 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스타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전당대회 효과라고 하는 게 그 무명의 신인이 스타가 되면서 표가 확 모이는 그런 효과까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시끄러운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오세훈이처럼 저 땡깡 쓰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충북의 김영환 컷오프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 그냥. 예, 저도 개인 의견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서울 같으면은요 오세훈이는 벌써 날려버렸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일 하루 더 시간을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6시까지 뭐 시간을 줬다 그러면 6시 1분 딱 되면은 컷오프 발표해 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쪽 후보가 없어서 아예 경선 흥행도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는 지도부가 상고초려해서라도 영입을 해서 경선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산 같은 곳이요. 네. 부산 같은 곳은 그야말로 경선 흥행몰이를 좀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침 박형준이 현역 시장으로 공천 신청을 했고 뭐 주진우가 도전을 했잖아요. 두 사람 다 화끈하게 경선해서 누가 후보가 되건 간에 좀 컨벤션 이펙트를 만들어 보자고 또 자기 둘이서 또 합의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그냥 경선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예. 네. 거기서 뭘 박형준이를 자르니 많이 해갖고, 물론 그것도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를테면 과감하게, 컷오프를 해야 될 이 오세훈이 이 서울 같은 경우와, 오히려 제대로 된 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컨벤션 이펙트를 좀 노려볼 만한 부사 같은 곳은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거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공관위와 장동혁 지도부가 좀 판단을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대구와 부산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당원들이 중진들 그동안 뭐 했냐. 대구에서 국회의원 뺐지만 3번, 4번, 6번 살았는데 네. 한 게 뭐냐. 당이 힘들 때 나가서 싸운 적 있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중진들에 대한 채찍질을 가했을 때 이거 잘했다 속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일단 후보가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네, 2명이죠. 나온 후보가. 그리고 주진우 후보도 나 경선하겠다라고 네. 말을 냈고. 주진우 입장에서도 그냥 주진우 공천 덜렁 줘버리면 그 컨벤션을 할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되든. 박형준 시장이 이기면 패기 넘치게 도전해서 여론조사 굉장히 잘 나온 주진우를 이기고 그래도 수성했다가 되는 거고. 네. 반대의 경우에는 주진우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꺾은 이변을 일으켜야 그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와 부산은 좀 상황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라고 아무래도 고성국 박사님과 저희가 보는 시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충북은 저는 김수민 전 의원 전략공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다만 되죠. 후보군을 넓히기 위한. 아니 그 사람은요. 네. 그 누구 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김수민이는
그 이번에 저 벌 받아야 돼요. 당명 개정 실패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당 혁신의 상징적인 것이 당명 개정인데 그거 책임 맡았잖아요. 그런데 나온 게 너무 졸렬하고 상투적이라서 창동혁 지도부가 아예 6.3 선거 후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가 아이고 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근신해야 된다고요. 그게 김수민이 아닙니까? 그런 자가 무슨 저 전략공천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공간위에서 김수민 전 의원 접촉했다는 보도는 전략공천 염두에 둔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역이 사라진 자리에 경선 흥행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후보가 있으면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북에는 윤곽근 변호사 같은 아주 훌륭한 후보가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이 젊은 사람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충주맨 키운 예, 조기령 예. 전 시장. 그러니까 아무튼 경쟁에서 그렇게 해서, 들썩들썩거리고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멋진 경선 하면 되죠. 네, 멋진 네. 경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의 어떤 그 뉴스나 보도나 결단만을 보고 이정현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일찍 뭐 이정현 잘못한다 어쩐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정현 위원장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 인생의 어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험한 자리 맡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박형준 존재감이 꽤 부각됐어요. 오히려 이런 논란이 박형준 부산시장한테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반면에 아예 그 출마 신청자들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그 경쟁력이 있다, 네. 적합하다고 하는 곳은 이미 단수공천이 확정됐잖아요. 충남의 김태흠 지사, 예. 대전의 이장우 시장, 이장우, 네. 그다음에 세종의 세종의 최민호 시장, 그리고 인천의 유정복. 네. 이런 사람은 아예 도전자가 없어요. 그리고 현역 시장 도지사들이고 나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공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방향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 혁신 공천이 17개 시도 광역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곳에서는 단수 공천을 일찍 확정 짓는 게 혁신 공천이고 어떤 곳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선을 붙여서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게 혁신 공천이고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을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은 공천이 아닌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둘 나오는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그리고 네. 공천 과정에서는 원래 공간위 회의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그게 결정되기 전에 일찍 기사 나왔다고 해서 그걸 기정사실로 우리가 막 불탈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화력은 집중시켜야 될 때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댓글창을 잠깐 보니까 이제 부산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테면은 박형준보다는 주진우가 좀 더 낫다는 의견도 아까 어떤 분이 올리시니까 주진우는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의견도 또 올라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경선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를테면 박형준 시장이 그 현직 시장으로서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돼요. 네. 반면에 동시에 주진우는 한동훈보다도 더 한동훈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또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걱정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해서 뭐 합니까? 아예 그 박형준, 주진우 두 사람 딱 앉혀놓고 토론시키면 진짜 되는 거죠. 끝장 토론 시키면 되죠. 그걸 통해서 걸러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은 이 꼭 두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 더 뛰어들어도 전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주 치열한 경선으로 가는 것이 부산 선거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전체적인 공천 상황과 공간위 상황 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공천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로 또는 공천 관련된 뉴스 하나로 우리가 벌써부터 뭐 공관위원장이 맞니 어떠니 가까스로 장동혁 대표가 다시 모셔왔는데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시라. 천천히 지켜보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에게 가해지고 있는 언론의 가짜뉴스, 저희 멸콩TV에서 또 저라도 여러 언론 인터뷰 돌아다니면서 그건 가짜뉴스다, 좌파들의 프레임이다라고 반박할 텐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의 어른이라는 중진들이 자기들 불리해졌다고 고성국 박사님을 희생양으로 세우고 막 좌파 프레임이랑 똑같이 대우하고 하는 거 얼마나 꼴사납고 없어 보이는 짓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추하게 정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그 중진 의원들한테 제가 아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조영이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몰라 저러지? 참.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